만일 그 목걸이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누가 알겠는가? 누가 알아? 인생이란 얼마나 이상하고 가변성이 있는가? 얼마나 사소한 일로 자신을 파멸시키기도 하고 구원받기도 하는가? 오늘 세계 명작의 산책은 모파상의 단편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허영심과 수치심으로 인생을 통째로 망쳐버린 아름다운 여인과 그 남편의 이야기, 목걸이입니다. 주인공 여자는 예쁘고 매력적으로 실수로 봉급쟁이 가정에서 태어난 듯한 여자였는데 지참금도 없고 유산받은 것도 없어 하는 수 없이 국민교육성의 한 하급 공무원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녀는 몸치장을 할 수 없어 밑바닥에 떨어진 것처럼 불행했는데 자기는 온갖 우아한 것과 사치를 위해서 태어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제나 괴로웠습니다. 자기의 초라한 집과 곤궁한 벽, 망가진 의자들과 보기 흉한 천들의 고통을 느꼈다는데 오후 5시에 한담을 즐기기 위해 만들어진 아담하고 향기로운 작은 살롱을 꿈꾸어 보았습니다. 저녁을 들기 위해서 사흘씩이나 갈지 않은 식탁보가 덮여진 둥근 식탁에 앉았을 때 마주 앉은 남편이 수프 그릇의 뚜껑을 열면서 매우 기쁜 표정으로 맛있는 수프로군.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하고 말할 때면 그녀는 고급스러운 만찬과 번쩍거리는 은그릇, 요정의 숲 가운데에 있는 이상한 새들이나 옛날 인물들로 벽을 가득 채우고 있는 장식용단을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희한한 접시에 차려진 산해진 미의 요리와 송어의 장밋빛 살이나 들꿩의 날개를 먹으면서 스핑크스와 같은 미소를 띄우고 속삭이며 귀 기울여 듣는 품이 있는 행동들을 상상하였다. 그녀는 옷도 없었고 보석도 없었으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는데도 그런 것들만 좋아했고 그런 것들을 위하여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수녀원 부속 여학교의 동창생인 부자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돌아올 때면 너무도 마음이 아파 이제는 그녀를 보러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우쭐거리는 표정으로 손에 커다란 봉투를 들고 돌아와 여기엔 당신을 위한 무엇이 있지 하고 말했는데 봉투 속에는 카드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국민교육성 장관과 조르주 랑포노 여사는 1월 18일 월요일 장관관저에서 베풀어지는 야회에 르와질 부처께서 참석해 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기대처럼 몹시 기뻐하는 대신에 화를 내며 초대장을 탁자 위에 집어던지면서 중얼거렸는데 그것이 아주 좋은 기회라는 남편의 말에 화난 눈으로 쳐다보다 참을 수가 없어 말했습니다. 무엇을 입고 거기에 가라는 말이냐는 여자의 말에 남편은 그런 것은 생각해보지 않아서 더듬거리며 극장에 갈 때 입는 옷이 있다고 했지만 울고 있는 아내를 보자 어쩔 줄을 모르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그러나 그녀는 가까스로 마음의 고통을 억누르고 축축한 두 뺨을 닦으면서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옷이 없으니까 결국 그 모임에는 갈 수가 없어요. 나보다는 옷을 잘 입을 수 있는 부인을 가진 동료에게 초대장을 주세요. 그는 난처했다. 다시 말을 이었다. 이봐요, 마틸드. 괜찮은 옷이 얼마나 할까? 다른 기회에도 또 입을 수 있는 아주 수수한 것으로 말이야. 그녀는 잠시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검소한 공무원이 질겁하지 않고 바로 거절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을 생각해 본 후 망설이면서 400프랑이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약간 창백해졌는데 바로 그 금액을 저축해 두었기 때문인데 그는 그 돈으로 총을 사서 오는 여름에 친구들과 사냥을 즐기려고 했었지만 선뜻 그 돈을 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연회의 날이 가까워졌는데 옷이 준비되었지만 르와젤 부인은 침울하고 불안해 보이며 걱정을 하는 것 같았는데 남편이 어느 날 저녁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래? 사흘 전부터 당신 아주 이상하군. 그래서 그녀가 대답했다. 보석 하나 돌 하나 없고 몸에 지닐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으니 걱정이군요. 난 매우 비참하게 보일 거예요. 그 야회에 가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그가 다시 말했다. 생활을 달구려. 이런 계절에는 그것이 아주 멋있을 거야. 10프랑이면 두세 송이의 화려한 장미꽃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녀는 조금도 설득당하지 않았다. 싫어요. 돈 많은 여자들 가운데에서 가난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모욕적인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외쳤다. 당신은 참 바보구려. 당신 친구인 포레스터의 부인을 찾아가서
보석들을 빌려달라고 해요. 그런 부탁을 해도 좋을 만큼 당신은 그 여자와 친하지 않소? 그녀는 기뻐 소리쳤다. 정말 그래요. 그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군요. 이튿날 그녀는 친구 집에 가서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했는데 포레스티의 부인은 거울이 달린 장롱으로 가서 큰 보석 상자를 가져와 르와젤 부인에게 골라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팔찌, 진주 목걸이들, 금과 보석으로 된 세공 솜씨가 훌륭한 베니스제 십자가를 보았는데 장신구들을 달아보면서 그것들을 풀어서 돌려줄 엄두가 나지 않아 망설였습니다. 다른 것은 없냐는 그녀의 말에 친구가 가져온 까만 공단 상자 속에서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발견했고 심장이 터무니없는 욕심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깃을 세운 옷 위도 목덜미에 그것을 걸고 자기 모습에 황홀하여 넋을 잃고 있었다. 그러다가 주저하면서 몹시 불안한 듯이 물었다. 이것 빌려줄 수 있겠어? 이것이면 돼. 그래, 물론. 그녀는 친구의 목에 달려들어 열렬하게 키스를 했고 그 보석을 가지고 도망하듯 나왔는데 드디어 연회의 날이 왔고 르와젤 부인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아름다웠고 우아하고 맵시가 있었으며 미소를 짓고 기쁨에 들떠 있었는데 모든 남자들이 그녀를 쳐다보았고 이름을 물었으며 소개를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비서실의 수행원들은 모두 그녀와 왈츠를 추고 싶어 했고 장관도 그녀를 눈여겨보았는데 그녀는 즐거움에 도취되어 취한 듯이 황홀하게 춤을 추었습니다. 그녀는 새벽 4시경에 그곳에서 떠났는데 남편은 외출에 대비해 가져왔던 옷을 그녀의 어깨에 걸쳐 주었지만 그것은 보통 때의 수수한 옷으로 우아한 무도복과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느끼고 호화로운 모피로 몸을 감싼 다른 부인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도망치고 싶었는데 밖에 나가면 감기가 드니 마차를 불러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은 무시하고 급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마차는 마르티르가에 있는 그들의 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고 그들은 쓸쓸하게 자기 집으로 올라갔는데 그녀는 한 번 더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 거울 앞에서 어깨를 감싸고 있던 옷을 벗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목에는 목걸이가 없지 않은가? 무슨 일이요? 미치다시피 된 그녀가 그에게로 몸을 돌렸다. 포레스티의 부인의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그가 정신없이 몸을 일으켰다. 뭐라고? 어떻다고? 그럴 리가 없어. 그들은 옷의 주름 속과 외투의 주름 속, 주머니 속 등 모든 곳을 다 찾아보았으나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르와젤은 옷을 다시 입고 걸어왔던 길을 다시 걸어가며 찾아보겠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야회복을 입은 채로 불도 켜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의자 위에 쓰러져 있었는데 7시경에 남편이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경찰국과 신문사에 가서 현상 광고를 냈고 작은 마차 회사에도 들르는 등 희망의 낌새가 보이는 곳은 모조리 찾아갔지만 저녁 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움푹 들어간 눈에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당신 친구에게 목걸이의 고리가 부러져 그것을 수선하고 있다고 편지를 써야겠어. 그러면 다시 찾아볼 시간을 벌게 될 테니까. 그녀는 그가 불러주는 대로 편지를 썼다. 일주일이 지나자 그들은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다. 그러자 5살이나 늙어버린 것 같은 르와젤이 분명히 말했다. 그 보석을 다른 것으로 대신할 생각을 해야 되겠어. 그들은 다음 날 목걸이가 들어있던 상자를 갖고 그 안에 이름이 적혀있는 보석상으로 갔는데 장부를 뒤적이던 보석 상인은 이 목걸이는 팔지 않았고 보석 상자만 팔았나 보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석 상들을 찾아다니며 비슷한 목걸이를 찾느라 두 사람은 모두 슬픔과 고민으로 병이 날 지경인데 팔레루 아얄의 상점에서 찾던 것과 너무 같아 보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찾아냈습니다. 값은 4만 프랑이었는데 3만 6천 프랑이면 팔겠다고 하자 그들은 사흘 이내에는 그것을 팔지 말라고 보석 상인에게 부탁했는데 르와젤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1만 8천 프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빚을 얻었는데 한 사람에게는 1천 프랑, 다른 사람에게는 500 프랑, 여기에서는 5루이, 저기에서는 3루이를 부탁했으며 어음을 발행했고 저당을 잡혔으며 보리대금업자와 거래를 텄습니다. 그는 이행할 수 있을는지도 모르면서 감히 서명을 했고 새 목걸이를 사러 가서 보석상의 계산대 위에 3만 6천 프랑을 내놓았습니다. 르와젤 부인이 포레스트의 부인에게 목걸이를 가져가자
부인은 기분이 안 좋은 표정으로 말했다. 좀 더 일찍 돌려줘야지.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 그녀는 보석 상자를 열어보지 않았는데 만일 바꿔치기한 물건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녀는 어떻게 생각할까? 무엇라고 말할까? 자기를 도둑으로 여기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후 르와젤 부인은 궁핍한 생활의 무서움을 알게 되었고 이 끔찍한 빚을 갚기 위해 용감하게 결심을 했는데 하녀를 내보냈고 집을 옮겨 지붕 밑에 고미다락에 쇠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곧은 가사일과 지겨운 부엌일을 알게 되었는데 설거지를 하고 기름때가 묻은 사기 그릇과 냄비 밑바닥을 닦느라고 분홍빛 손톱이 다 닳았으며 더러운 속옷과 셔츠, 걸레를 빨아서 말렸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쓰레기를 갖고 길로 내려갔고 물을 들고 올라갔는데 숨을 돌리느라고 층계마다 쉬었으며 서민층 여자처럼 옷을 입고 시장에서 값을 깎느라고 욕을 먹으면서도 조금씩 절약해 나갔습니다. 매달 어음을 지불해야 했고 다른 것들은 갱신을 하고 기한을 연기받아야 했는데 남편은 저녁마다 어떤 상인의 계산을 정서하는 일을 했고 밤이면 한 페이지에 오수우를 받고 배설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10년 동안 계속되었는데 10년이 지나자 그들은 고리의 이자와 이자의 이자까지 모든 빚을 갚게 되었습니다. 르와젤 부인은 이제는 늙어 보였고 가난한 살림 탓에 튼튼하고 억세고 거친 여자가 되었는데 빗질도 잘하지 않고 삐뚤음하게 치마를 입고 손은 빨개지고 큰 소리로 말하고 마룻바닥을 닦아냈습니다. 그러나 가끔 남편이 사무실에 가고 없을 때면 그녀는 창가에 앉아 예전의 그 야회를 그녀가 그렇게도 아름답고 인기가 있었던 그 무도회를 생각해보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 목걸이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누가 알겠는가? 누가 알아? 인생이란 얼마나 이상하고 가변성이 있는가? 얼마나 사소한 일로 자신을 파멸시키기도 하고 구원받기도 하는가? 그러던 어느 일요일 그녀가 피로를 풀려고 샹젤리제를 산책할 때 어린 아이를 데리고 산보하는 한 여자를 보았는데 여전히 젊고 여전히 아름다웠으며 여전히 매력적인 포레스티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인, 난 모르겠는데 잘못 보신 것 같군요. 아니야. 나 마틸드 르와젤이야. 그 친구가 소리를 질렀다. 어머나. 가엾은 마틸드. 어떻게 이렇게 변했니? 그래, 너와 헤어진 이후로 참 힘든 나날이었지. 아주 비참했었어.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나 때문이라니? 어째서 그래? 너 국민교육성에 연애에 가기 위해서 내게 빌려주었던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 생각날 거야. 그래, 그런데 그걸 내가 잃어버렸었어. 뭐라고? 넌 그걸 내게 도로 가져왔지 않니? 아주 비슷한 것으로 다른 것을 가져다 준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갚는데 10년이 걸렸어. 아무것도 없는 우리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너도 알 거야. 드디어 끝났어. 그래서 몹시 기쁘단다. 포레스티의 부인이 발걸음을 멈추었다. 내 것을 대신하려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샀다미니? 그래. 넌 그걸 몰랐구나. 그렇지? 아주 비슷했으니까. 그리고는 우쭐거리는 순진한 즐거움으로 미소를 지었다. 포레스티의 부인은 너무도 감동해서 그녀의 두 손을 잡았다. 가엾은 마틸드. 내 것은 가짜였단다. 기껏해야 500프랑밖에 되지 않는 것인데. 기드 모파상에 대해서는 모파상 특선의 첫 번째 이야기인 노근에 소개되어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목걸이. 목걸이는 모파상이 1884년 발표한 단편소설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 중 하나인데 주인공의 인생을 바꾼 운명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소재로 하여 허영심을 통렬하게 풍자합니다. 마지막의 반전 요소는 지금까지도 반전의 대명사 중 하나로 여겨지며 여러 매체에서 패러디, 오마주되고 있는데 그냥 할 말을 잃었다는 감상이 가장 많은 작품입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허무함의 극치를 잘 보여주는 소설인데 중요한 것은 목걸이를 돌려받더라도 원래 마틸드의 자랑이었던 미모와 젊음 그리고 부부가 고생한 10년 세월은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힘 빠지는 결말이지만 무엇보다 정직하게 살자는 것이 이야기의 가장 큰 교훈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수치심이 무서워서 대용품을 사주느라 인생까지 망쳐버린 셈입니다. 한 다발 엮어서 보내는 이 꽃송이들.
지금은 한껏 피어났지만 내일은 덧없이 지리. 그대여 잊지 말아요. 꽃처럼 어여쁜 그대도 세월이 지나면 시들고 덧없이 지리 꽃처럼. 롱사르 마리에게 보내는 소네트.